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네, 그렇죠. 다우지수는 막 5만을 향해 달려가고 S&P 500은 뭐 지난 7년 중 6년이나 16% 넘게 올랐다면서요? 네, 시장 분위기는 정말 뜨겁죠. 여기저기서 거의 뭐 축포를 터트리는 분위기인데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유독 한 곳만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는 거예요. 아, 바로 소프트웨어 주식시장입니다. 맞아요. 그 온도 차이가 상당하죠. 월스트리트에 그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 114개를 모아놓은 ETF가 있는데 이게 고점 대비 거의 30%나 폭락해서 약세장에 빠져 있대요. 아니 전체 시장은 파티 분위기인데 왜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소프트웨어 섹터만 이렇게 울상일까요? 이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모두가 환호할 때 소외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기회요? 네. 시장 전체가 뜨거운데 특정 분야만 가라앉는다는 건 뭐 둘 중 하나예요.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가 터졌거나 아니면 시장이 뭔가에 단단히 홀려서 과도하게 겁을 먹고 있거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후자의 가능성입니다. 시장의 공포가 오히려 기회다. 그렇죠. 장기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투자자들에겐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AI 공포 때문에 역사상 가장 저렴한 수준까지 떨어진 세계의 우량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AI 공포라. 아, 그거 흥미롭네요. AI가 이제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으니까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두려움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회사부터 바로 만나보죠. 고객관계 관리 CRM 분야의 절대 강자 세일즈포스네요. 네, 사실 이 회사가 AI 공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AI가 알아서 고객 관리하고 영업까지 다 해주면 세일즈포스 같은 CRM 툴이 왜 필요하냐 이런 논리 아닐까요? 정확해요. 시장의 걱정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세일즈포스의 대응 방식이 아주 영리해요. 어떻게요? 위협으로 삼는 대신에 AI를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에이전트 포스 AI라는 플랫폼을 내놨거든요. 에이전트 포스 AI요? 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AI 직원을 만들고 훈련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예요. 아, 외부 AI에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객사들이 AI를 더 쉽고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뭐랄까 연장통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AI라는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최고의 서핑보드를 만들어서 판다는 전략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나요? 사실 이런 신사업은 초기에 성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 AI 사업에서만 발생한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5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잠깐만요. 5억 달러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년 대비 330%나 폭증한 수치예요. 330%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근데 솔직히 이런 성장률은 숫자의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워낙 시작점이 작았다면 성장률만 높아 보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전체 매출 규모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 아닌가요? 이게 정말 회사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성장 속도하고 수익성이에요. 아, 수익성. 이 AI 사업은 마진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회사의 핵심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될 잠재력이 엄청나요. 더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쌩쌩 돌아가는 동안 회사의 본업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는 사실입니다. 본업이 튼튼하다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죠? RPO라는 지표를 보면 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RPO요. 사실 이건 확정된 미래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미 고객들이랑 계약서에 도장을 다 찍어서 앞으로 우리 회사 계좌에 들어올 돈이 이만큼 쌓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아, 일종의 매출 저수지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세일즈포스의 RPO가 10월 말 기준으로 무려 294억 달러에 달하고 이것도 1년 전보다 11%나 늘었어요. 와, 회사의 금고가 얼마나 든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29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0조 원에 가까운 돈이네요. 그만큼의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AI라는 새로운 로켓 엔진을 달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기존 CRM 사업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은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네.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저렴한 거죠? 이게 가장 궁금해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세일즈포스의 미래 실적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향후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가 지금 14.8배에 불과해요. 14.8배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면 지난 5년간의 평균치보다 52%, 즉 반토막이 난 가격이에요. 반토막이요? 심지어 2004년에 회사가 상장한 이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털은 탄탄하고 신사업도 잘 나가는데 시장은 AI라는 유령에 홀려서 20년 역사상 가장 싼 가격표를 붙여놨다는 거네요. 네, 마치 최고급 세단이 경차 가격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상황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역설적인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방금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세일즈포스를 봤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의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을 상대하는 회사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 어도비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어도비입니다. 포토샵, 프리미어로 너무 유명한 회사죠. 여기도 상황은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요즘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 툴들이 너무 잘 나와서 이제 어도비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비관론이 많잖아요. 네, 어도비야말로 생성형 AI에 가장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회사처럼 보이죠. 맞아요.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하면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가 뚝딱 나오는데 누가 비싼 돈 내고 포토샵을 쓰겠어. 이런 공포가 주가를 짓눌렀어요. 그렇죠. 실제로 지난 2월 주가는 2019년 10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역시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하게 본 우려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도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세일즈포스처럼 자체 AI를 만들었나요? 네,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자사의 모든 핵심 제품에 아주 깊숙하게 통합시켰어요. 아, 통합을 시켰군요. 네, 예를 들어 포토샵 작업 중에 이 배경을 밤하늘 오로라로 바꿔줘 라고 입력하면 AI가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생성해서 레이어에 추가해주는 식이죠. 아, 외부 툴을 쓸 필요 없이 기존 작업 환경 안에서 AI의 능력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핵심이 됐네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기존 전문가들의 작업 흐름, 그 워크플로어 안에 AI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드저니 같은 외부 툴들이 기술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빠른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아요. 그런 시각도 있죠. 어도비 같이 거대 기업이 과연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혁신에 뒤처진 우물안 개구리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많죠. 하지만 어도비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이미지 하나를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수십 년간 쌓아온 크리에이티브 생태계 그 자체에 있어요. 개인 사용자는 미드저니를 쓸 수 있지만 수백 명이 협업하는 디자인 회사, 영화 제작사는 어도비의 연동성, 파일 호환성, 또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AI 모델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해요. 아, 생태계. 네, 이 생태계가 바로 어도비의 강력한 해자, 모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실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실적이요? 구체적인 숫자가 궁금하네요. 생성형 AI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회사의 성적표가 과연 어떨지. 놀라실 거예요. 파이어플라이가 포함된 디지털 미디어 부문의 연간 반복 매출이 1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5%나 성장했어요. 11.5%나요? 다른 사업 부문도 비슷하게 성장해서 전체 매출이 11% 늘었고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현금 흐름은 100억 달러가 넘어요. 와, 이게 과연 신기술에 밀려서 망해가는 회사의 모습일까요? 전혀 아닌데요. 오히려 AI를 제품에 성공적으로 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게 매출 성장으로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자사주 매입이요? 작년에만 3,080만 주를 매입했고 2006년 이후 전체 발행 주식 수의 31.6%, 거의 3분의 1을 없애버렸어요. 자사주 매입이 왜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없애는 거예요. 네.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 한 주당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아하. 이건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는 미래에 자신이 있고 현재 주가는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외치는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군요. 그렇죠. 탄탄한 실적,
강력한 생태계,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까지. 그런데도 주가가 저렴하다는 거죠. 네,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향후 지가 수익 비율이 10.1배인데 이건 2020년 이후 평균치보다 61%나 낮은 수준이에요. 61%나요? 과거 12개월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거의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온 거예요. 와, 세일즈포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공포가 회사의 본질 가치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관리랑 창의성 분야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더 근본적인 영역으로 가보죠. 바로 보안입니다. 아, 보안. 중요하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클라우드 기반 사이버 보안 회사 옥타네요. 이 회사 역시 AI 때문에 주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네. 보통 AI는 보안을 더 강화하는 데 쓰이지 않나요? 해커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상황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요? 시장은 생성형 AI가 해커들에게 너무 강력한 무기를 쥐어줘서 기존의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AI 해커가 너무 똑똑해져서 AI 보안 솔루션조차 뚫어버릴 거라는 거죠. 아, 하지만 옥타의 사업 모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AI 시대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이죠? 옥타는 아이덴티티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누가 우리 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관리해주는 디지털 신원관리 솔루션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AI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운영해요.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평소와 전혀 다른 시간, 다른 나라에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려고 시도하면 옥타의 AI가 이걸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즉시 감지하고 비밀번호 외에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식이죠. 아하, 마치 우리 건물 보안 요원이 제 얼굴만 아는 게 아니라 제 출퇴근 습관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가 제가 새벽 3시에 술에 취해 나타나면 무슨 일이시죠? 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과 같네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AI를 이용해서 보안 위협을 훨씬 더 똑똑하게 막아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라는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을 생각해야 해요. 이건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경제가 어렵다고 해커들이 쉬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해킹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위협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방어 효율을 높이는 옥타 같은 AI 기반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의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 아닌 필수 서비스의 영역이다. 바로 그겁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필수 서비스라는 점이 옥타의 안정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군요. 이런 강점들이 실제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나요? 네, 아주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미래 확정된 매출을 의미하는 IPO가 3분기에 약 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고 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무려 37%나 급증했어요. 37%요? 네,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총 마진율이 80%에 달해서 벌어들이는 족족 현금이 쌓이는 구조예요. IPO와 현금 흐름 모두 아주 인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이 회사도 앞선 두 회사처럼 역사적인 저점 수준인가요?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옥타의 향후 주가 수익 비율은 24배예요. 이걸 듣고 24배면 그렇게 싼 건 아니지 않나 싶으실 수 있어요. 네, 솔직히 그렇게 느껴져요. 세일즈포스가 14배, 어도비가 10배였던 것에 비하면 비싸 보이는데요. 맞아요.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건 마치 산 정상에서 중턱까지 내려온 것과 같아요. 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세 자릿수, 심지어 네 자릿수까지 치솟았거든요. 그야말로 성층권의 주가가 떠 있었던 거죠. 그랬었죠. 고성장 기술주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제야 비로소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고도까지 밸류에이션이 내려온 셈이에요. 아, 그런 관점이군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할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비쌌던 주가가 드디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었다는 의미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야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선 두 회사와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AI 공포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손대기 어려운 높은 가격에 있었을 거라는 점에서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세일즈포스, 어도비, 옥타 세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시장은 AI가 기존 강자들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주식을 내던졌지만 정작 그 회사들은 AI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사업에 통합시키고 견고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시장의 인식과 기업의 실체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한 거죠. 이 세 기업은 모두 강력한 수주잔고, RPO를 통해 미래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구독 기반 모델로 마르지 않는 현금샘을 파놓았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훌륭한 펀다멘탈을 역사적으로 정말 보기 드문 매력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장의 집단적인 공포가 때로는 얼마나 비이성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시장은 종종 단기적인 내러티브에 휩쓸리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는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당신에게는 하나의 큰 질문을 남겨두고 싶네요. 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기존 강자들의 가치를 왜곡시키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른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이 닥쳐왔을 때 특정 기업을 향한 위협이 정말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위협인지, 아니면 오히려 엄청난 매수 기회를 만들어주는 시장의 과민 반응인지, 당신은 무엇을 보고 구별하실